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갈등 관리 코칭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박효정 코치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제가 최근에 팀 내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팀 코칭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팀을 만났는데요. 그곳에서 발견된 전반적인 팀들의 갈등의 원인, 그 한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진행했던 팀 코칭 프로그램의 이름이 코끼리 워크숍이었어요. 모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먼저 그 말을 꺼낼 경우에 초래되는 위험이 두려워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방안의 코끼리라고 부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팀의 코끼리가 과연 무엇일까? 이거를 좀 찾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워크숍이었습니다. 이 워크숍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팀들을 만났는데요. 대표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팀에서 도출됐던 우리 팀의 갈등의 원인 뭐였을 것 같으세요? 가장 대표적인 게 부족한 정보였습니다. 뭐였냐면요. 팀 안에서 팀장님이나 선배님이나 혹은 동료 간에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두드러졌어요.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면 좀 마음이 답답하고 일할 때 즐겁지가 않고 나에게 충분한 정보가 오지 않았을 때 우리 팀은 공정하지 않아라고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워크숍에 참여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게 설명될 때 우리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다. 그러니까 결과를 떠나서 그 투명한 정보 공유를 과정에서 좀 잘 진행해 달라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구성원들이 투명하게 정보가 공유될 때 우리 팀이 공정해라고 인식하는 거거든요. 우리 리더분들 정말 많이 고민하시잖아요.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에게 공정하다라는 느낌을 인식시킬 수 있을까? 근데 이때 성과평가 결과가 공정해. 혹은 자원이 공정하게 분배돼. 라는 분배의 공정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는 그런 절차의 공정성. 혹은 그 정보를 공유할 때 리더가 얼마나 프렌들리하게 잘 전달하느냐에 대한 상호작용의 공정성. 이런 것들이 구성원들에게는 공정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조직의 갈등을 좀 예방하고 내가 충분히 공정한 문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리더분들이 계시다면 이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 공유를 집중해서 실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약 90% 정도의 팀에서 모두 다 팀의 행동 가이드 중에 단 하나 정도는 모두 공통적으로 투명한 정보 공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. 팀마다 물론 그 문장의 종류는 다르겠죠. 예를 들어 신규 업무 발생 시 배경을 설명하고 담당자를 선정해 주세요. 매주 월요일 날 우리 서로 자료를 공유해요. 주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서 서로 업무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. 리더가 월요일 날 경영회의에 다녀오시면 그 정보는 꼭 공유해 주세요. 이런 식으로 문구는 다르지만 모든 팀마다 정보 공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. 역시 연구 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보 공유는 구성원의 직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. 더불어서 대부분의 구성원은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설명을 듣지 못했을 때 불만을 갖고 직무 몰입도는 낮아지고 팀 내 갈등은 더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요, 이 영상을 보시는 리더분들께서는 우리 팀에 갈등을 좀 예방하고 싶어. 그런데 내가 뭘 좀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투명하고 명확하게 타이밍에 또 적절하게 정보를 잘 공유하자. 그런데 그것이 나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구성원 전체가 그런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회의도 좀 한번 설계해 보시고,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언제 한 번씩 이런 업무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을지 루틴을 설계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리더가 혼자 하면 리더십의 이슈이지만 구성원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설계해 주시면 그게 또 우리 팀의 건강한 조직 문화가 되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팀 내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잘 공유하시는 리더분들이 많이 계시겠죠. 근데 제가 현장에서 관찰한 두 분의 리더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. 첫 번째 리더는 조직의 규모가 좀 컸습니다. 인원이 100명이 넘었고 또 구성원들이 이렇게 지역마다 각자 근무지가 달랐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뭔가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겠죠. 하지만 이 부서야말로 정보 공유가 정말 중요한 부서이기도 했습니다. 이 리더는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했냐면요. 줌 미팅을 했습니다. 한 달에 한 번,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, 또 우리의 업무가 진행되는 진척도,
그리고 변화가 있다면 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매번 구성원들에게 일이 일어나기 전에 최대한 사전에 정보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. 중요한 변화들이 있을 때는 한 달에 2번도 줌을 켰고요. 또 그렇지 않을 때는 한 달에 1번 정도씩이라도 루틴하게 정보 공유회를 진행한 거죠. 이게 횟수가 반복될수록 어떤 변화 현상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침묵하고 있던 구성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또 그러다 보니 조직에서 불필요한 소문들이 많았는데 그 소문들이 좀 줄어들고 구성원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또 한 가지 사례는요. 이 리더는 구성원이 그닥 많지가 않았어요. 한 15명 정도와 함께 일하는 리더셨는데 이분의 별명이 있었어요. 텀블러 팀장님이신 거예요. 항상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구성원들에게 수시로 정보도 공유하고 원온원도 진행하셨어요. 구성원들에게 주로 했던 질문이 이거예요.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줘. 네. 그래서 설사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할 수 없는 주제라고 한다면 다른 부서에 물어봐까지 하면서 물어보시기까지 하면서 정보를 제공해 준 겁니다. 이렇게 1년 넘게 이분들이 일관되게 투명한 정보 공유를 원칙으로 삼다 보니까 이 리더십 진단 결과를 보면 우리 리더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잘 제공해 준다라는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. 무엇이든 내가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일단 일관되게 실행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구성원들은요, 일관된 리더를 따르거든요. 네. 여러분, 오늘 저와 함께 제가 팀 코칭 현장에서 발견한 구성원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라고 얘기한 핵심 주제 한 가지를 살펴봤습니다. 그게 바로 투명한 정보 공유였어요. 타이밍이 적절하고 정보의 질이 좋은 정보를 리더의 입으로 구성원에게 제공할 때 구성원들은 내가 건강하고 공정한 조직에서 일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조직 몰입도는 높아지고 또 불만은 낮아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 주세요. 감사합니다.